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기말고사 대비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자, 1번은 기압과 바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답은 2번입니다. 2번이고요. 기억, 리을 맞았죠? 네, 일단 니은 디귿이 틀린 건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그게 틀렸고요. 불어가는이 아니라 불어오는. 자, 디귿은 지표면이 냉각되면 기압이 낮아진다. 냉각되면 오히려 고기압이 되는 경우니까요. 틀렸고요. 자, 조금 쉬운 문제는 빠르게 지나갈게요. 2번은 3번이죠. 자, 옳은 것. 수은 기둥이 멈춰있는 까닭은 수은면에 작용하는 압력, 유리관 속의 수은 기둥에 누르는 압력이 같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틀렸으니까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3번은 2번이에요. 네, 옳지 않은 것. 아래와 위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써 있는데 사실 여러 방향으로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가볼게요. 4번. 4번은 3번이에요. 자, 옳은 것 찾으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 A의 압력이 커지면, 네, 기둥도 높아져야죠. 압력이 크다는 얘기는 기둥의 높이도 원래 1기압은 76cm였지만 더 높아질 것으로 4번에 3번이에요. 자, 5번 갈게요. 5번은 3번이죠. 자, 얘는요, 밀도 단위예요. 밀도.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HG는 안 배웠지만 이것도 가능하긴 하죠. 수은 기둥의 압력을 센티미터 대신 이걸로 할 수 있고요. 4번 헥토파스칼도 기압의 단위고 1번도 어떤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서 기압의 단위로 쓸 수 있지만 3번은 뭐 힘의 단위 이런 기압의 단위가 아니라 밀도의 단위라서 틀렸습니다. 자, 6번 갈게요. 옳지 않은 것은 네, 3번입니다. A 지역은 기압이 높아지고 네, B 지역은 기압이 낮아져야 기압이 낮은 곳이죠. 저기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냉각되는 곳은 고기압 그리고 가열되는 곳은 저기압 돼야지 되니까 6번에 3번입니다. 자, 7번 갈게요. 7번은 3번이죠. 네, 요거는 모래와 물 같이 가열시켰을 때 모래가 먼저 어, 네, 뜨거워지고 물은 네, 먼저 어, 네, 물과 모래의 그래프 나타나 있으니까 그 먼저 가열되고 먼저 식는 그 온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초록색이 여러분 거에는 색깔이 표시가 안 됐는데요. 더 먼저 올라가는 게 모래니까요. 3번입니다. 8번은 3번이죠. 양쯔강 기단은 고온까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온난 건조. 대륙에 있는 거니까 건조, 온난 건조.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네, 9번 갈게요. 자, 9번은 A와 D 중에서 우리나라 겨울철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의 기후와 성질이죠. 네, 겨울철이면 시베리아잖아요. 그래서 9번에 2번입니다. 10번 해볼게요. 전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르면요. 1번, 3번, 5번이에요. 그래서 이거 모두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 4번은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그 그림에서 뒤에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11번에서. 11번은 일단 옳지 않은 거 4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가가 온난 전선이고요. 자, 완만하죠, 전선면이. 그 다음 나는 한랭전선이죠. 자, 한랭전선은 급하죠, 경사면이. 그래서 가가 통과하기 전에 일단 비가 오는 거고요. 나는 통과한 후에 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되겠고요. 가가 통과한 후에는 따뜻해진 거니까 낮아지는 거 틀렸고요. 네, 12번 넘어가서 12번은 1번입니다. 비가 오는 구역이 좀 넓어요. 넓은 면에서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소나기도 아니고 네, 지속적인 비였어요. 다음 13번은 5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건 우리나라가 편서풍 지역이라서 이렇게 이동한다고 할 수 있어요. 다음 14번.
14번은 답이 두 개예요. 그래서 3번, 5번이고요. 자, 지금 가열돼서 순환되는 건데 A는 하강, 내려오는 거니까 고기압이 될 것 같고요. B는 상승, 올라가는 거니까 저기압이 되겠죠? 아이고, 선생님, 마우스로 쓰고 있어서 좀, 네, 글씨가 좀 구리지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좀 가열이 될 거고요. 여기는 B는 가열이 될 거고 여기는 냉각이 되겠죠? 그래서 B 지점에 온도가 더 높은 거 맞고요.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이 강하게 부는 거 맞습니다. 자, 15번 갈게요. 15번에서 지금 A 지점은 주변보다 기압 숫자를 보면 기압이 낮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기압을 찾아주면 됩니다. 저기압의 바람 방향까지 다 맞춘 건 1번입니다. 네, 그 다음 16번은 북반구 고기압에 대한 설명인데요. 고기압은 기압이 주위보다 높은 곳이죠. 5번이 맞습니다. 다음 17번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보면 요 A, B, C 구역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맞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고요. C 구역은 지금 요거 한번 볼게요. C구역은 온난전선이잖아요. 온난전선은 파고드는 게 아니라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네, 지금 한 장 끝냈는데요. 여러분 너무 지겹죠? 뭐 퀴즈 이벤트라도 할까요? 네, 너무 지겨워서. 네. 뭐 할까요?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퀴즈. 네, 지금 댓글 다는 사람한테 선생님이 초코파이를 학교에서 줄 건데요. 뭘 할 거냐면, 오늘 이 라이브 시작 시간이 몇 시였을까요?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라이브 시작 시간. 채팅, 네, 아무도 안 달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잠깐 기다려 볼게요. 오늘 라이브 시작 시간, 네. 1111, 네, LLI님, 네, 맞추셨습니다. 네, 학교에서 자기 그 닉네임을 얘기해 주시면 선생님이, 네, 초코파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갈게요, 여러분. 네, 18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나를 보면, 네, 일단 여기 나는 딱 보면 느낌이 오죠. 서고 동저, 기압 간격 이 등압선 간격이 작다. 여기는 네, 겨울이죠. 여기는 겨울. 선생님 글씨 이해 좀 부탁해요. 선생님이 지금 마우스로 쓰고 있어요. 자, 가는 이쪽에 고기압, 이쪽에 저기압이 있는 걸 봐서 남고 북저. 이건 여름에 가깝겠죠? 네, 이렇게 일단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네, 3번입니다.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는 가의 그림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습니다. 18번에 3번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19번은 네, 봄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맑은 날과 흐린 날은 이동성 고기압,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이동성 고기압을 갖다 주는 기단이 양쯔강 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쯔강 기단은 봄철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 다 만약에 보기 중에서 이동성 뭐 고기압 이런 얘기가 나와도 맞는 건데요. 양쯔강 기단이 나와도 맞는 거라서 19번은 5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에는 요 서고 동저형은 아까 말했지만 겨울이랬잖아요. 겨울인 거 알 수가 있고 겨울에 해당하는 거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21번 갈게요. 21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이제 별과 우주 단원으로 넘어왔어요. 절대 등급이랑 연주 시차 얘기인데요. 일단 시차를 봤을 때는 이쪽으로 올수록 시차가 작은 거죠. 시차가 작을수록 거리는 먼 애들일 거고요. 이쪽에 있을수록 먼 애들. 선생님 글씨, 네, 미안해요. 글씨. 자, 그 다음 절대 등급은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숫자가 작아질수록 매우 매우 원래부터 밝은 애들이겠죠? 일단 무슨 그래프인지 파악을 하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네, 글씨 어쩔. 자, 21번에 옳은 것은 2번입니다.
방출하는 에너지는 여기서 뭘 보면 아는 거냐면 절대 등급이에요. 절대 등급은 실제로 얘 자체의 에너지와 관련돼서 밝으면 밝을수록 에너지 양이 많은 별이기 때문에 제일 밝은 애 C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 거리는 상관없이 진짜로 얘가 밝게 에너지를 많이 내고 있느냐에 따른 얘기예요. 그래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물어보면 이 절대 등급이 작으면 작을수록 밝은 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서 21번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은요. 옳은 것은 3번이에요.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요 숫자 자체는 시차예요. 그럼 우리가 거리를 구하려면 이거는 절반을 해야죠. 그럼 연주 시차는 얘는 0.1일 거고요. B의 연주 시차는 0.25일 거예요. 자, 그러면 벌써부터 1번 틀렸죠. 시차는 0.1인 게 아니라 연주 시차라고 해야 되니까 요 말이 틀렸네요. B의 연주 시차는 요거의 절반이니까 0.25를 해줘야죠. 3번은 별 A까지의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 이렇게 해주면 10파섹 맞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볼게요. 별 A는 별 B보다 2배 멀리 있다. 지금 별 A는 10파섹이고요. 별 B까지는 0.25분의 1 하면 얘는 4예요. B는 거리가 4니까요. 2.5배 멀리 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 5번 거리가 멀어질수록 연주시차는 작아진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22번은 3번이에요. 자, 23번 가볼게요. 23번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차는 작아지는 관계 반비례 그래프니까 4번입니다. 24번은요. 4번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맞고요. 리을이 왜 틀렸나 볼게요. 리을. 2배 멀리 떨어진 별의 시차. 지금 S는 2초잖아요. 그러면 얘보다 2배 멀어진다 생각하면 일단 지금 별의 시차는 1초가 되겠죠. 2배 멀어지면. 네,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0.5초가 아니라 1초가 될 거예요. 자, 25번은 5번이에요. 일단. 자,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니까 얘 자체는 겉보기 등급을 보여주고 있어요. 겉보기 등급.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이 숫자가 제일 작은 요 D가 답이 될 거고요. 가장 밝게 보이는 이것의 100분의 1배로 어둡게 보이는 별은 100분의 1배면 5등급 차이가 100배 차이가 난댔잖아요. 5등급 차이가 나려면 C 6등급으로 작아져야지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100배 어두워지는 건 5등급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그럼 1등급 더하기 5등급 해주면 6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6등급인 C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이에요. 조금 어려운 문제였죠. 자, 26번 갈게요. 어떤 별의 겉보기 등급이 1.1등급이래요. 자, 얘보다 2.5배 밝다? 2.5배는 한 등급 차이라고 했어요. 한 등급이 밝아져야 된대요. 밝아진다는 건 숫자가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 차이가 나는 건 0.1이 돼야지 1 차이가 밝아지는 거니까 26번은 3번입니다. 자, 27번으로 갈게요. 자, 27번. 맨눈으로 볼 때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 맨눈으로 요런 말이 나오면 겉보기 등급이에요. 지금 그냥 요 상태에서 가장 어둡게 보이는 거니까 숫자 큰 거 찾아주면 되죠. 그래서 B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 실제 이런 말 나오면 절대 등급이에요. 그러면 실제 가장 어두운 별은 여기서 숫자 제일 큰 거 찾아주면 되니까 C. 그래서 27번은 B와 C 되겠습니다. 28번은요, 4번입니다. 자, 그러면 니은 디귿은 옳은 거예요. 기억이 왜 틀렸나 볼게요. 빛을 받는 총 면적은 점점 넓어지니까요. 요게 제일 넓어지지만 하나하나는 제일 적게 받겠죠? 어쨌든 빛을 받는 총 면적은 지금 뒤로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29번 가볼게요.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 나타낸 거예요. 18색보다 멀리 있는 별을 모두 골라보래요. 18색보다 멀리 있는 별. 자, 우리 겉절이 등급이라고 했잖아요. 얘 빼기 얘예요. 얘는 약간 트릭이요. 보통 겉보기 등급을 위에 써주는데 얘는 겉보기 등급이 아래 써줬죠. 그럼 얘에서 얘를 빼주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를 빼줘야 돼요. 그럼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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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귀찮아도 밑에서 위를 빼기를 해주다가 가장 큰 값을 찾아주세요. 물론 0보다 큰 값, 여긴 모두 고르를 했으니까 큰 거 다 찾아주면 A랑 2예요. 네, 여기는 10%보다 멀리 있으니까 0보다 큰 거 나온 걸 찾아주면 A랑 2예요. 만약에 가장 큰 것만 찾으라고 하면 그 숫자가 가장 큰 거 찾아주면 되고요. 모두 고르를 했으니까 0보다 큰 걸 모두 골라주면 A랑 2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요 밑에서 위에 거 빼준 거 다 찾아주면 됩니다. 자, 30번 가볼 건데요. 30번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요거는 사실 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색깔인데, 우리 몇 도가 무슨 색깔인지는 외우라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30번은 어쨌든 청색인데, 요거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몇 도인지는 외우는 거 선생님이 안 가르쳐줘서 30번은 제외. 자, 31번, 옳지 않은 거 4번 갈게요. 자, 은하수. 은하수는 여름철에 뚜렷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름철에 우리가 쳐다보는 게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을 여름철에 본댔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중심 방향을 보지만 겨울철에는 중심의 반대쪽을 봐서 겨울철에는 흐리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더 뚜렷하게 관측이 됩니다. 자, 32번은 3번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태양계는 우리 8,500 파섹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요거 숫자가 틀렸어요. 자, 그 다음 33번 옳지 않은 것 4번이에요. 네. 얘만, 아이고, 4번이에요. 얘만 막대가 보이고요. 얘는 막대가 없죠? 얘는 막대가 안 보이니까 두나 모두 있는 게 아니라 나만 막대가 보인다. 자, 그 다음에 뭐 정상 나서는 우리 이런 거 안 배웠으니까 사실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말은 맞는 말인데 이런 문제는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막대 나선 은하에 대해서만 배웠어요. 자, 34번 볼게요. 34번은 4번이에요. 우리 은하에 포함되어 있는 천체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우리가 들어봤던 이런 별들은 우리 은하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은하의 구성원이고요. 디귿은 아예 외부 은하예요. 얘만 외부에 있는 은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글씨 쓰는 게 너무 구려서 최대한 글씨를 안 쓰고 싶은데, 네. 35번. 은하수 우리 도시 불빛 때문에 보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런 문제도 사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네, 36번 갈게요. 가에서 닭까지 옳게 짝지은 것. 자, 옳게 짝지은 것은 2번입니다. 가려서 어두운 거 암흑성운. 그 다음 엉성하게 모여있는 거 산개, 반사하는 거 반사. 이렇게. 37번. 이것도 특징 바르게 설명한 것은 4번입니다. 별의 나이, 네. 상계성단 젊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이가 적다. 구상성단은 많음. 자, 38번. 엉성하게 모여있다. 또 비슷한 문제예요. 산계성단. 자, 넘어갈게요. 39번. 됐습니다. 39번 문제. 자, 우리 또 두 번째 장 끝났으니까 잠깐 퀴즈 타임 한번 가겠습니다. 어떤 퀴즈를 낼까 선생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주 쉬운 퀴즈 낼게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 채널의 정확한 이름 적어주세요. 이것도 선생님이 초코파이 학교에서 주겠습니다. 이 채널의 정확한 이름은 네, 빨리 적어주세요. 네, 채널의 정확한 이름. 아까는 1111님이 제일 빨리 적어줬고, 선생님이 말하는 게 약간 지연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늦게 듣는데요. 네, 지금 깡총깡총, 네, 초코파이 2개 획득했어요. 네, 준이님은 조금 늦었네요. 준이님까지 선생님이 초코파이를 주겠습니다.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깡총깡총님과 준이님, 네, 초코파이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39번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려야 되니까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네, 39번. 성운을 구성하는 물질과 비슷한 물질. 성운은 가스와 티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건 사실 혜성의 꼬리예요. 혜성의 꼬리가 흘리고 가는 그런 잔재들도 가스와 티끌이라서 이렇게 1번이고요. 40번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 기억은 나는지 모르겠지만 교과서의 방출성운의 그림이거든요. 방출성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어떤 별빛을 받아서 스스로 빛을 내는 거라서 4번이었고요. 41번 보면 요거는 반사성운의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시험지에 좀 네, 어두워서 잘 안 보이겠지만 반사성운에 해당하는 답은 5번입니다. 반사해서 밝게 보인다. 그 다음 42번 가볼게요. 이 말머리 성운 여러분 기억하죠? 요건 암흑성운의 예시죠? 암흑성운. 네, 암흑성운. 선생님 글씨가 이상해도 설명을 들으세요. 암흑성운입니다. 4번이에요. 차단되어서, 가려서 어둡게 나타난다. 자, 43번에 해당하는 건요. 자, 5번인데요. 어디서든지 관측하면 서로 멀어진다고 했어요. 옳은 것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44번 갈게요. 44번. 붙임딱지와 표면이 의미하는 것.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잖아요. 요 풍선 표면이 의미하는 건 우주였고요. 요 스티커 붙임딱지 하나씩 의미하는 건 은하.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요 큰 스케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45번은 자, 옳은 것은 3번입니다. 디귿은 틀렸거든요. 기억 니은만 맞고 디귿은 틀렸다고 지금 표시한 거예요. 왜 틀렸냐면 네, 서로 뭐 각자 투자도 하지만 그 서로 공유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각 국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다음 46번에 네, 5번 이건 당연히 틀렸죠. 생명체를 발사하진 네,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생명체를 우주 탐사로 발견한 건 아니었고요. 47번에 2번이에요. 기억, 리을. 자, 요거는 선생님이 뭐다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댔어요. 근데 알아야 될 거 잠깐 살펴보면 허블 우주망원경 네, 더 선명하게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 리을 네, 탐사 로봇 요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면 좋죠? 스피릿 책에 나와 있잖아요. 착륙해서 탐사를 진행하는 건 요런 애다. 네, 나머지 요 이름까지는 몰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48번, 4번이에요. 자, 우주 탐사선. 우주 탐사선은 천체 표면에 착륙해서 자원을 얻는 것은 탐사선 얘기예요. 인공위성은 우리 지구 주위의 궤도를 돌고 있다고 했고요. 요거는 탐사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주 탐사선. 자, 49번은 3번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네, 탑승한 탐사선만이 아니라 그냥 네, 인간이 탑승하지 않아도 갈 수 있죠. 착륙해서. 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50번은 5번. 우주망원경, 허블 같은 우주망원경은 띄워서 관측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구 대기 영향을 받지 않고 더 선명하고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51번 갈게요. 다시 앞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할만하죠? 네. 힘내서 이어서 해봅시다. 51번에 5번 가볼게요. 5번. 기압과 바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디귿, 리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풍속에 대한 설명이죠. 빠르기는 풍속이에요. 그리고 기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분다. 자, 52번은 3번, 4번이에요. 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본다. 맞고요. 그 다음 풍속 맞아요. 그 다음 요거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 고기압,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 저기압이에요. 기압차가 큰 곳일수록 세게 불고요. 불어오는 방향이 풍향이게 되겠습니다. 53번 4번이에요. 높은 산에서 이 실험을 하면요. 높은 산은 조금 더 기압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기둥의 높이는 낮아질 것이다.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니까요. 자, 54번은 3번입니다. 3번 페트병 안에 이거는 뜨거운 물을 넣으면 이 안이 이런 증기로 이제 물방울이 기체 상태로 된 걸 수증기라고 하잖아요. 수증기로 가득 차서 공기가 빠져나가요. 그 상태에서 식히면요. 공기가 적어진 상태에서 물방울이 응결하면 여기에 차지하고 있던 공기가 적어져서 기압이 낮아지게 돼요. 이해가 갈까요? 다시. 이 물을 부으면요. 여기 안에 수증기로 좀 가득 차면서 공기가 빠져나가게 돼요. 그런데 뚜껑을 닫으면 식으면서 이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하게 되면서 여기에 공기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원리예요. 자, 55번. 55번에 5번이에요. 1기압은 우리 1013헥토파스칼이랬잖아요. 그건 76cm 순 요 센티미터 H시죠? 그래서 지금 제일 큰 건 1기압이 요게 1기압보다 크니까 C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1기압, 그 다음 1기압보다 적은 B가 되겠죠? 그래서 55번에 5번이 됩니다. 그다음 56번은 나머지는 다 1기압에 대한 설명인데요. 3번은 1기압보다 작은 거죠. 1013보다 작으니까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거예요. 그럼 57번은 1번이에요. 자, 높이가 높을수록 수은 기둥의 높이는 높이가 높으면 네, 수은 기둥의 높이는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높아질수록 기압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58번 볼게요. 2번이에요. 2번은 니은만 맞는데요. 니은은 기압 차이가 클수록 바람이 세게 분다가 맞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보니까 바뀌었죠? 그리고 자, 불어오는 쪽을 찍어준댔잖아요. 동쪽에서 불어오면 동풍이 돼야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틀렸습니다. 자, 59번은 2번이에요. 자, 바람의 발생 원인은 요 실험을 통해서 해륙풍이 부는 거 알 수 있어요. 계절풍이나 해륙풍의 부는 원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륙풍도 설명할 수 있고요. 계절풍도 사실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답은 바람의 발생 원인 2번이었어요. 다음 60번. 요거는 어느 계절이겠어요? 여기서 불어오는 거니까 여기에 고기압이 있는 겨울의 계절풍을 설명할 수 있겠죠? 겨울. 그래서 옳은 건 모두 고르면 대륙, 기온이 차가운 여기가 고기압이 되는 거고요. 5번. 냉각 속도가 요렇게 59번 설명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차가워지고 아직 뜨겁게 유지되는지에 따라 그 차이로 부는 바람을 설명한 5번도 해당돼서 2번, 5번이 답입니다. 다음 61번은 5번이에요. 고위도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기온이 낮겠죠? 다음 저위도는 기온이 높을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6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2번 갈게요. 62번은 4번입니다. 4번. 지금 요 그래프 먼저 위에 하나씩 보면요. 얘는 시베리아 기단일 거고요. 얘는 오호츠크의 기단. 얘는 북태평양 기단일 거고요. 얘는 양쯔강 기단일 거예요. 얘를 또 여기서 찾아볼게요. 요것도 한번 골라볼게요. 얘는 습도가 높고요. 기온이 낮아요.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아요. 그러면 기온이 낮으면서 습도가 높으면 얘는 오호츠크의 기단일 거고요. 기온도 높고 습도가 높으면 얘는 북태평양. 자, 그 다음 디귿. 기온이 낮고 습도도 낮아요. 그러면 시베리아. 리을. 기온은 높고 습도가 낮아요.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으면 양쯔강.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름철을 골라주래요. 그럼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건 우리 북태평양 디귿,
그 다음 여기서 옳은 거 고르면 북태평양 찾아주면 니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63번 가볼게요. 63번 틀리게 설명한 건 보라랑 수진이에요. 보라랑 수진이 잠깐만 보면 보라는 한랭전선에서는 차가운 게 주인공이랬죠. 그래서 틀렸고요. 수진이 보면 전선면의 기울기는 한랭전선이 가파르댔죠. 그래서 수진이가 틀렸습니다. 자, 64번 볼게요. 자, 64번은 잠깐 오랜만에 퀴즈 좀 할까요? 지겨우니까. 네, 9명, 네. 그래도 동시 접속자 수가 좀 많아졌으니까 64번은 무슨 전선일까요? 빨리 적어주세요. 네, 이거 약간 지연 현상이 있어서 조금 느리게 뜨거든요. 여러분, 64번은 무슨 전선의 모습일까요? 적어주세요. 64번 잘 듣고 있나? 한번, 네, 64번 적어주세요. 네, 네, 1111님. 네. 자, 지금 누가 열심히 듣는지 근데 선생님 알 것 같아. 1111님이랑 준이님이랑 깡총깡총, 네, 열심히 듣고 있어서 너무 고맙네. 하여튼 학교에서 말해주면 선생님이 이 세 명은 엄청 많은 상품을 챙겨줘야겠어요. 네. 어쨌든 이어서 가볼게요. 자, 요게 얘는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한랭전선 잘 맞춰줬고요. 64번의 답은 그러면 3번이겠죠? 옳은 거 모두 고르랬어요. 저군형 구름, 좁은 지역 소나기. 네, 맞았습니다. 그 다음 디귿은 틀렸죠? 한랭전선이니까 차가워지잖아요. 그래서 기온은 하강할 거예요. 자, 65번 갈게요. 65번. 옳은 것 고르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 지금 일기도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지역 보는데 지금 문제는 일단 A 지역에 대한 설명이랑 B 지역에 대한 설명 나왔네요. A 지역은 상대적으로 온대 저기압이 위치해 있고요. 얘는 숫자가 높으니까 고기압이 될 거예요. B는 고기압. 그러면 A 지역은 저기압이니까 흐리거나 비가 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B 지역은 고기압에 대한 설명이니까 고기압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66번은 4번이에요. C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요. 상대적으로 기압이 고기압이에요. 좀 높죠? 1008이라고 써 있으니까 높아요. 그럼 고기압에 대한 그림이 맞는 것을 고르면 4번이었어요. 그 다음 67번. 자, 67번은 어떤 그림이 나와 있냐면 불어 들어가고 있고 상승 기류니까 저기압 그림이죠. 그러면 저기압 그림이니까 2번 골라주면 됩니다. 2번에 해당하는 A, B, D 저기압 찾아주면 돼요. 자, 그 다음 68번은 저기압에서 왜 날씨가 흐리냐? 상승 기류 얘기가 나와줘야죠. 그래서 구름 생기는 거. 자, 69번은 2번이에요. 2번 A 지역은 날씨가 흐려지고 기온이 상승한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이니까 A 지역은 지금 여기 온대 저기압의 전선 모양을 없앴네요. 여기는 한랭전선이 나타날 거예요. 세모, 세모, 세모. 한랭전선. 그러면 여기는 차가워질 거예요. 기온이 하강할 거예요. 흐려지는 건 맞지만 지금 A 지역은 하강이라서 그래요. 지금 기온은 하강할 것이다 라고 적어야 돼요. 그다음 70번 옳은 거 찾아주면요. 3번 요거는 장마죠. 네, 장마전선, 정체전선이죠. 장마라서 호우에 대비해서 지붕 뭐 고치고 해야 돼요. 다음 71번은 우리나라 봄철은요. 5번은 겨울철 설명이고 나머지는 봄철에 대한 설명이 맞아서요. 겨울에 대한 설명을 잘못 쓴 5번이 답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72번 갈게요. 쑥쑥 나가볼게요. 72번은 4번입니다. 요거 겨울철 북태평양 미안해요. 아니에요.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에 대한 설명이니까 4번이고요. 73번은 3번이에요. 73번은 일단 요 색깔이랑 거리랑 겉보기 등급 나왔잖아요. 겉보기 등급 나왔는데 3번 겉보기 등급이 지금 두 개가 똑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지금 보이는 겉보기 등급은 똑같은데요. 거리가 다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애가 훨씬 밝은 애잖아요. 밝은 애죠. 먼 별이 지금 같은 밝기로 보인다는 건 A가 되게 밝은 애일 거예요. 그럼 절대 등급이 작겠죠. 절대 등급. 원래는 진짜 밝은 별이겠죠? 그래서 A가 크다는 게 아니라 A는 절대 등급이 작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겉보기 등급이 같은데 원래 더 멀리 있는 애래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더 절대 등급은 밝은 애니까 절대 등급이 작아야 되겠죠? 다음 74번에 옳은 것 고르래요. 옳은 것. 5번 한번 볼게요. 5번. 자, 디귿, 리을이 맞습니다. 요거 실험했으니까 요거 연주시차 거리 반비례한다는 거 맞고 6개월 간격으로 하는 거 맞고요. 연필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연필이 움직여 보이는 거리가 여기 봅시다. 연필 사이 요 더 멀어지면 요렇게 눈과 연필 사이네요. 눈과 연필 사이 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네, 얘는 시차에 연관된 거니까 작아지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네, 그다음 양쪽에 번갈아 가면서 생기는 각은 연주 시차가 아니라 시차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75번. 이 실험으로 알아보자 하는 것은 시차에 대한 실험이죠. 시차 측정 실험이었고요. 76번. 옳지 않은 것. 관측되는 별은 가까운 별만 할 수 있죠. 모든 별이 아니라 가까운 별만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77번. 자, 가까운 거부터 해야 되니까 연주 시차는 큰 순서대로 찾아주면 돼요. 큰 순서대로. 지금 1이 제일 숫자가 큰 건 아시죠? 그래서 차례차례 찾아주면 2번입니다. 큰 순서대로 찾아주면. 자, 78번. 요 실험 두 가지는 별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 거 알아본 건데요. 알 수 있는 사실은 3번. 거리가 멀어지면 어두워진다. 지금 거리 가까웠고 먼 거 해본 거. 그 다음 방출하는 실제. 어떤 손전등, 더 많은 손전등 해본 거니까 5번. 그래서 3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9번 해볼게요. 자, 어떤 별의 겉보기 등급이 0.5등급이래요. 6.3배 밝다. 그러면 6.3배 밝아지려면요. 2.5 곱하기 2.5를 몇 번 해야 되죠? 2.5 곱하기 2.5. 자, 요거는 두 등급 차이래요. 두 등급 차이. 2.5를 두 번 하면 6.3배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럼 요거 1등급, 요거 1등급 해서 2등급 차이가 나게 하려면요. 여러분, 요렇게 한번 요거 선 해봐서 지금 현재 0.5등급이래요. 근데 두 등급이 밝아지려면 요렇게 밝아지려면 마이너스 0.5등급, 그다음 마이너스 1.5등급 하면 두 등급이 밝아진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현재에서 이 두 등급이 밝아지는 등급이 되려면 요게 나와야 돼요. 자, 80번. 절대 등급은 실제 밝기랑 연관이 돼 있댔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다음 81번. 가장 멀리 있는 별 찾는 거예요. 요건 여러분 겉절이 공식 해주면 돼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다 계산해 주세요. 계산해서 숫자가 제일 큰 거 찾아주면 돼요. 제일 큰 거 찾아주면 선생님이 계산을 해봤거든요. 얘는 8.2가 나와요. 8.2. 여러분은 다 빼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제일 가까이 있는 별 물어보면 숫자가 제일 작은 얘가 마이너스 2.9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리우스 골라주면 되는데 지금은 가장 멀리 있는 별 찾으라고 했으니까 요거 찾아주면 대내부 찾아주면 됩니다. 82번 겉절이 값이 어떤 영향을 주냐면 나머지는 맞는 소리인데요. 4번이 틀렸대요. 클수록 제일 멀리 있는 별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83번으로 갈게요. 네, 이제 한 장 남았어요. 문제 한번 갈까요? 또,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나 못 맞춘 사람들 맞추라고 83번에서 문제 하나 갈게요. 네. 무슨 문제를 하냐면요. 여러분, 네. 선생님, 뭘 할까요?
선생님이 맡고 있는 과학 과목의 이름은? 아, 너무 쉬운데요. 과학 A일까요? B일까요? 네, 적어주세요. 몇 명 원래 있던 사람만 남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학은 A일까요? B일까요? 네. 네, 과학 B. 네, 깡총깡총. 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정말, 네, 새롭게 들어온 사람 있네요. 네,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깡총깡총님이랑 1111이랑 준이님은 정말 너무 열심히 들어서 선생님이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좋은 상품을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이따 끝날 때 좋은 상품 얘기해 주고요. 네. 새로 들어온 친구도 환영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 가볼게요. 자, 83번. 표면 온도가 높은 거부터 하면요. 청색부터 고르면 되죠. 그래서 청색부터 차례대로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3번 고를 수 있겠죠? 네, 3번 골라주면 되고요. 84번. 규모가 이번에 작은 것부터 따지래요. 그러면 어쨌든 지구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주로 끝나야죠. 3번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5번. 옳지 않은 것, 은하수에 대해 옳지 않은 것.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름철에 가장 밝게 보인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86번은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다양한 은하에 대한 거는 우리 안 배웠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굳이 답이 궁금한 사람은 2번이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알겠죠. 요거 막대 없으니까요. 근데 요거는 우리 뭐 다른 은하의 모양을 안 배워서 안 해도 돼요. 자, 87번은 하나씩 어떤 건지 일단 알려줄게요. 성운이고요. 얘도 성운. 얘는 반사성운, 암흑성운, 얘는 방출성운. 요거는 행성상성운이라고 해서 우리 안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해도 되고요. 4번은 성단이죠. 그래서 나머지 4번이 구상성단의 그림이라 나머지와 다른 거 4번이고요. 요 2번은 우리가 안 배운 성운이에요. 자, 88번 가볼게요. 88번은 옳지 않은 거 3번이죠. 얘는 산계성단이고요. 얘는 구상성단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얘는 푸른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붉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게 바뀌어 있어서 3번입니다. 자, 89번은 젊은 별 요것만 봐도 여러분 아시죠? 산계성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90번. 90번은 5번이에요.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가에서 닭까지 모두 나이가 적고 온도가 높은 별. 네, 지금 여기는 성운에 대한 그림들이니까 요거는 당연히 틀렸죠? 그냥 처음부터 다 틀렸네요. 5번은. 자, 91번. 밝게 보이는 천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B에서 나와 있는데요. B는 지금 여러분이 잘 안 보이지만 광출 성운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죠? 네. 방출 성운에 대한 설명이고요. 5번 보면 요건 반사 성운에 대한 설명이라 틀렸어요. 자, 92번. 요거는 뭔가 어떤 설명이냐면 성운의 생성 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운데 이제 가려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성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니까 2번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여러분. 네, 마지막 장 첫 문제는요. 이것도 여러 가지 외부 은하의 종류는 우리 다루질 않아서 안 해도 돼요. 그래도 혹시 궁금한 사람은 1번이고요. 요거는 뺄게요, 문제. 다음 94번은 4번입니다. 대폭발. 옳은 것은 대폭발은 138억 년 전에 일어난 거 맞다고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매우 높은 한 점이었어요. 그리고 우주의 온도는 점점 식고 있죠. 맨 처음에 엄청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팽창하고 있고요.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빨리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95번에 5번. 네, 요런 건 뭐, 네, 옳지 않은 거 당연히 알 거고요. 96번 옳지 않은 것 2번. 탐사하기도 해요. 착륙해서 뭐, 우리 화성에도 착륙해서 탐사하고 있다고 했고요. 97번에 니은 디귿이에요. 니은 디귿. 인공위성, 요 종류는 몰라도 돼요. 우리 종류까진 몰라도 되지만 인공위성이 어쨌든 지구 둘레를 공전하고 있으면서
우리 지구를 관측해주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나의 인공위성이 요것도 그냥 안 해도 된다고 할게요. 97번도. 근데 굳이 답을 고르자면 니은 디귿으로 할게요. 지구 전체를 관측하는 건 가만 전체를 관측하고요. 나는 한 지역만 관측하는 건데 이런 것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해서 빼버릴게요. 다음 98번. 네. 요 설명에 대해서 해당하는 관측 장비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요 3번 그림이 좀 흐리긴 하지만 우주 탐사선이에요. 요거 3, 4번 좀 헷갈릴 거예요. 얘는 인공위성이고요. 인공위성이고 3번은 탐사선에 대한 설명이라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 얘예요. 그래서 설명은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우주 탐사선이에요. 자, 상대적으로 1번은 전파 망원경이었고요. 1번 망원경, 2번은 우주 망원경이에요. 허블 우주 망원경 같은 우주 망원경. 자, 그런 설명드렸습니다. 자, 99번 갈게요. 자, 우주 탐사 옳은 것 모두 고른 것. 99번은 3번이죠. 3번 기억 니은 맞는 거고요. 3번은 취업의 기회가 더 다양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100번 문제예요. 100번은 안 할게요.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빼버릴게요. 답이 궁금한 사람을 위해서 답을 알려주면 5번인데요.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고요. 네. 지금 마지막까지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 갑자기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아까 선생님이, 여러 명, 3명 정도 너무 많이 맞춰준 친구는 선생님이 너무 고민했는데, 어, 그, 뽑기 상품이었죠? 메가 커피를 사다 주려고요. 선생님 통 크게. 그래서 메가 커피는 우리 문제도 잘 맞추고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들어준 깡총깡총이랑 준이랑 1111님 3명은 선생님한테 아이디 보여주면요. 네, 메가커피 선생님이 3명 사줄게요. 네, 너무 고마워서 3명은 사주도록 하고요. 나머지 문제 맞췄던 사람 초코파이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오늘 이렇게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고 우리 다음에 학교에서 월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방송